계산법, 이론편. 처음에 나오는 게 덧뺄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칙연산은 덧뺄셈이랑 크게 나누면 곱셈이랑 분수죠. 예, 그리고 이제 자료 해석 계산 하나 더 추가해서 변화율이 있어요, 변화율.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덧뺄셈, 곱셈, 분수, 변화율에서 덧뺄셈은 쉬워요. 별거 없어요. 쉬운데, 나눠서 곱셈, 분수, 변화율 3개 있죠. 요건 3가지 공통적으로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직접 계산하는 게 있고요. 비교하는 게 있어요. 직접 계산하는 게 있고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곱셈에서 직접 계산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로 숫자를 표현하잖아요. 동그라미 곱하기 동그라미가 얼마인지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스킬이 배우셔야 돼요. 맞죠? 네. 다음으로 분수랑 변화율도 분수를 구한다는 거는 전문용어로 비중 판단한다. 맞죠? 네. 그리고 변화율을 구한다는 거는 똑같은 말로 비중 판단한다. 맞죠? 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곱셈 직접 계산한다. 분수 비중 판단한다. 변화율 비중 판단한다. 그렇게가 구하는 거예요. 값을 구하는 작업 스킬이에요. 알았죠? 곱셈, 분수, 변화율을 구하는 작업. 그 스킬을 배워야 되고, 이걸 먼저 따로 배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진행 순서가 이게 교재에 배치된 순서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덧뺄셈을 먼저 다 해요. 알았죠? 덧뺄셈은 별거 없어요. 덧뺄셈 쭉 다 끝내고, 그 다음 곱셈이랑 분수랑 변화율을 직접 계산하는 이런 내용들을 먼저 하고요. 하고, 요거 끝나면은 비교하는 스킬을 곱셈, 분수, 변화를 한 번 해버리면 돼요. 왜냐면 비교하는 스킬은 곱셈이나 분수나 변화나 다 똑같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것만 배우면 요걸 배운 걸 가지고 이거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알았어요? 똑같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비교를 맨 마지막에 할 거고 요 내용이 제일 좀 복잡해요.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제일 뒤로 밀어요. 알았죠? 요거 끝나면 맨 마지막에 다 끝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알지? 전년값 도출을 말씀드릴 거예요. 전년값 도출. 이렇게 하면 스킬을 다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다 배우는 건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2개만 더 고려하시면 돼요. 굳이 따지면 NCS 기준으로 1개밖에 안 돼요. 여기서 플러스 유효 숫자 처리 예외 사항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스킬을 익히셔야 되고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뭐 요거 하나 정도만 따로 분리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따로 한다. 플러스 한다. 예. 있죠? 그리고 지금 계산법에 제가 지금 필기한 모든 내용의 계산법에 모든 사칙연산의 계산법에 출제되는 계산법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제 계산법의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수업을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위 처리예요. 단위 처리. 단위 무시하는 거예요. 처리라는 건 제가 무시한다 생각하시면 단위 무시. 단위 무시를 기본으로 전제를 해가지고 빨리 푸는 건데요. 알았죠? 모든 사칙연산의 기본 방법은 제가 전제로 깔고 있는 건 뭐냐면은 어떤 값을 계산했어요. 값을 구했어. 구했을 때 선지나 뭐 선지에 있든 자료에 있든 수치가 있죠. 항상 비교를 물어보잖아요. 비교를 물을 때는 기본적으로 요 값이랑 요 값은 근처 값에서 맞고 틀리게 하는 거 기본적인 전제로 해요. 아셨어요? 근처 값에서. 별 앞자리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막 계산을 했는데 계산값이 앞자리가 4라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단위 몰라도 자료에 있는 수치가 비교 대상이 만약에 5가 그냥 5 돼 있잖아요. 만약에 500 이렇게 돼서 단위 엄청 커. 그래도 얘는 다시 3000 이렇게 돼 있어. 엄청 커. 그럼 뭐가 크다는 거예요? 얘가 큰 거예요. 어차피 근처에서 맞고 틀려야 되니까. 단위를 확인 안 해봐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40이랑 300이랑 이렇게 비교를 안 물어본다는 걸 전제로 그냥 이렇게 크다 해버리는 거예요. 요 전제로 하는 걸 일단 전체적으로 깔고 있어요. 아셨죠? 네. 근데 항상 문제가 이제 단위를 무시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단위를 확인하는 걸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알았죠? 네, 그것까지. 네. 자, 일단은 덧뺄셈을 먼저 하시면 돼요. 덧뺄셈 먼저 처리하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덧뺄셈에는 2가지가 나와요, 시험에. 2가지 물어봐요, 자료 해석에서. 첫 번째는
덧뺄셈을 비교하는 게 무서워요. 비교. 제가 이제 제 용어로는 대략 비교형이라 그래요. 제가. 예. 덧뺄셈을 비교하는 문제나 이렇게 선지가 덧셈인데 지금 비교해라. 맞죠? 증가했냐? 감소했냐? 물어보죠. 이런 걸 덧뺄셈 대략 비교형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가 천지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적하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계산을 더하기를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렇게 물어봐요. A하고 B 항목의 합이 몇 증가한다. 그러면은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계산을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흐름을 보세요. 흐름. 계산을 최대한 안 하셔야 돼요. 알았죠? 자, 떨어지죠. 이렇게 보라고요. 떨어지죠. 근데 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떨어졌으면은 얘가 큰 거죠. 맞죠? 이렇게 흐름을 보자고요. 처음에 대략. 예. 그리고 여기서는 떨어지고 얘 올라가죠. 맞죠? 이렇게 흐름을 보라고요. 근데 얘 떨어지고 약간 떨어지죠. 계산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요것도 약간 올라가죠. 비슷하게 상쇄되겠잖아요. 약간이라도 애매하시면 여기서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더하기를 해보시면 돼요. 알았죠? 근데 계산을 할 때는 제가 어떤 용어를 쓰냐면 요 표현도 있죠. 계산 결과값이라고 돼 있죠. 요걸 개념 아셔야 돼요. 계산 결과값. 요거는 뭐냐면 어떤 값과 어떤 값을 더했을 때 요 값을 말하는 우리가 더해야 될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했을 때 나오는 값 있죠. 이 나오는 값을 제가 계산 결과값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이 계산 결과값을 한 자리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한 자리 본다는 거는 한 자리 보니까 한 자리 얘랑 2, 1 해가지고 3을 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한 자리니까 얘 두 개 본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앞에서부터 더했을 때 앞에서 더하는 작업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 한 자리가 나오면 계산을 끝낸다는 말이에요. 다르죠? 맞죠? 요 나오는 값이 한 자리 나오면 계산을 끝낸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요 한 자리 본다는 거는 아셨죠? 한 자리를 끊어서 본단 말이 아니에요. 알았죠? 요걸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계산법이랑 시중에 유명 강사 계산법이랑 뭐 신학쌤 달라요. 근데 다 내 빼고 다 어떻게 하냐면 끊어서 해요. 끊어서 한 자리는 무슨 말이냐면 미리 끊어놓고 들어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끊어놓고 한 자리 본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2 보고 1 보고 더해버리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앞에서 더해서 한 자리 나오면 계산 끝나는 거예요. 달라요. 알았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더하면 계산 끝낸다. 그러니까 2 빼기 1은 2 플러스 1은 3이죠. 맞죠? 근데 3 하시고 그 다음 숫자가 큰지 작은지만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3 이상이냐 이하냐 그렇게만 사고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머릿속에서 3 이상이라 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세모 표시를 계산법 할 때 많이 표시할 거예요. 이 세모 표시는 뭘 뜻하냐면 시험지 안 쓰는 숫자를 뜻해요. 최대한 암산한다는 거야. 요 정도는 안 쓰고 된다는 거 알았어요? 쓰지 말고. 그래 머릿속에서 요거 두 개 더해서 앞자리가 여기서 체크하세요. 체크를 다 하시면서 3 이상이다 이러면 되겠죠. 됐어요? 됐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은 2, 1에서 3 이상이죠. 이렇게 얘도 3 이상이고 요것도 3 이상이 돼버리면 둘이 똑같잖아요. 이럴 때만 이런 경우 나오면은 그때만 두 번째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된다는 거야. 이럴 때만. 근데 보통 이런 경우보다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얘가 3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3 이하, 2 이상 이렇게 첫 번째부터 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얘가 큰 거죠, 그냥. 알았죠? 그러니까 계산을 다 할 필요 없이 한 자리만 딱 보셔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자리까지 구해보시고 이렇게 접근하는 식으로 사고를 하시면 비교. 알았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3 이상인데 요것도 3 이상이네. 그럼 두 번째 자리를 보니까 얘는 3 플러스 3이니까 6이죠. 근데 얘는 보니까 6이죠.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 가던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NCS는. 알았죠?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그 다음 거 볼게요. 3 이상인데 얘는 3, 6이죠. 3, 6. 그래서 3, 6인데 얘는 3, 5죠. 이렇게 보시면서 얘가 컸다,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요게 덧뺄셈 비교하는 방법의 스킬이에요. 알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더한다 생각하시면 돼. 자료 해석에서 우리 여러분들 더하기는 기존에 원래는 산수할 때는 뒤에서부터 했었잖아요. 뒤에서부터. 요거 더하기를 했을 때 산수할 때는 그냥 이렇게 뒤에서부터 더하는 걸 배웠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배웠잖아요. 뒤에서부터 배우는 걸 우리가 산수를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항상 수학이나 산수에는 정확한 값을 물어봤잖아요. 계산을 정확하게 안 하면 틀려버리잖아요. 산수 수학은. 근데 자료성은 아니에요. 자료성은 정확하게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대략적으로 구해야 되는지 있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산법 할 때.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기준대로만 해버리면 다 통해요. 정확도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시킨 대로 해버리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기준이 있다 보니까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한 값을 할 필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할 필요 없을 때는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는 앞에서 더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더해보시면 더하기 스킬은 4 플러스 3은 7이죠.
하는데 요게 2구니까 10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8이다 이러면 돼요. 알았죠? 이러면 계산 끝나는 거야.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한 자리 더 한다면 2 더하기 9는 1인데 얘가 5, 7이니까 2죠. 1 올라가니까 얘가 2다. 요거만 연습하시면 돼요. 더하기는. 안 어렵죠? 이거 두 개 다면 2인데 얘는 10이 안 넘어가죠. 2 이렇게 되고 얘는 8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네 자리를 구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비교할 때는 한 자리면 끝나요. 이렇게. 또 몇 개 더 풀어볼게요. 자, 더하기, 뺄셈을 한번 해볼게요. 뺄셈. 더하기보단 뺄셈이 불편해요. 계산하기 싫어요. 뺄셈이. 뺄셈 스킬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뺄셈 연습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역시나 뺐으면 또 앞에서부터 빼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6 빼기 3을 먼저 하세요. 근데 3 바로 쓰지 마시고 뒤에 숫자를 보셔서 빼는 숫자가 큰지 빼짐을 당하는 숫자가 큰지를 보세요. 근데 빼는 숫자가 4고 빼짐을 당하는 건 7이니까 4가 더 작죠? 그럼 1이 깎이죠? 깎이니까 얘는 2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한 자리 더 구해야 된다면 그럴 때는 10이 이제 넘어왔잖아요. 빌려오니까 10 빼기 7 플러스 4, 4구를 빨리 하시면 돼. 뺐으면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러면 7이죠. 7인데 바로 또 쓰지 마시고 뒤에 숫자를 보셔가지고 뒤에 숫자가 1이 더 작죠. 5보다. 작으니까 아까 전에 얼마였어요? 7이었죠. 그래서 1 깎아서 6.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요게 빨리 되면 돼요. 요 연습을 빨리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빼면 6인데 5다. 이렇게 빨리 뜨시면 돼요. 속도는 해본다면 제가 한번 그냥 해볼게요. 속도는 지금 계산을 시작하면은 1, 7, 9, 8, 1, 6 이렇게 되면 돼요. 이 정도면 돼요. 아셨어요? 별로 안 빠르잖아요. 이 정도 연습할 수 있죠.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뺄셈이에요. 그냥 뺄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교죠? 증가한다. 이건 비교로 묻는 거예요. 비교. 그러면은 역시나 처음부터 바로 계산하지 마시고 흐름을 보세요. 근데 뺄셈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뺄셈 비교에서 흐름을 볼 때는 빼는 숫자와 빼짐을 당한 거의 그 크기를 볼 때 빼는 거는 커졌는데 밑으로 빼짐을 당하는 건 작아졌다. 그럼 이게 무조건 큰 거다라는 걸 빨리 사고 되셔야 되겠죠. 맞아요? 네. 근데 빼는 것도 커졌어. 빼짐보다도 약간 커졌어. 그럼 애매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크고 작고 방향성이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애매한 거예요. 뺄셈은. 이해하셨죠? 더하기는 아니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크면 누군 한쪽 그쪽이 큰 거잖아. 근데 뺄셈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판단이 애매해지는 거예요. 상세가 되니까. 알았죠? 네. 그러니까 뺄셈에서 오히려 반비례되면 더 좋죠. 빼는 건 커졌는데 빼짐을 당하는 거는 작아졌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큰 거죠. 알았죠? 네. 이렇게 되게끔 먼저 하셔야 되겠고요. 보시면은 빼는 거는 커졌어요. 커졌죠? 그냥 보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커졌다. 그냥 커졌다. 둘 다 조금씩 커졌죠? 그럼 바로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알았어요? 보시면 7 빼기 5는 2죠? 2라는 걸 생각하세요. 세모. 그리고 8 빼기 6은 2죠? 근데 뒤에 숫자가 1, 5니까 1이 더 작죠? 그러니까 2보다 작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얘는 감소한 거잖아요. 틀린 거죠. 알았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요번에는 덧셈 비교를 또 할 건데, 요거는 비교 대상이 3개 이상이죠. 가장 큰. 3개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선지가 12년도라고 주어졌으니까 요걸 먼저 보시는 거죠. 알았죠? 여기를 먼저 보셔가지고 얘를 기준으로 흐름을 보자고요. 흐름을. 보시면은 숫자는 흐름을 본다는 이렇게 보는 거야. 얘 숫자가 이렇게 본다는 거야. 보시면은 얘 숫자 작죠? 얘 좀 많이 커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얘 봤을 때 얘가 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판단하시고 계산하시면 얘는 앞자리 보시면은 1, 6이니까 7이죠? 7보다 크다 생각하시고 됐죠? 근데 여기 보시니까 얘도 7보다 크다. 얘도 7보다 크다니까 두 번째 자리만 집중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2, 3이니까 5인데 세모. 얘는 이미 얘가 6이니까 이건 틀린 선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똑같죠? 네. 자, 그 다음 거 예제는 각자 해보세요. 똑같으니까. 해보시고 쭉 넘어가셨다가 이제 직접 계산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직접 계산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 요까지 더 뺄셈까지 끝내고 계산 숫자를 잠깐 볼게요. 일단 요거 끝내고 직접 계산 잠깐 보시면은 유효 숫자 처리가 계산 계획값 3자리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리길 계산 계획값은 계산을 했을 때 도출값을 본다는 거잖아요. 도출값의 자릿수를 본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도출값의 자릿수 몇 자리 보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비교하는 거는 한 자리만 보면 된다 했죠. 요거는 세 자리 돼 있죠. 정확하게는 두 자리예요. 정확하게는. 엄격하게는 두 자리를 보는 건데, 세 번째 자리는 대충 보면 돼요. 세 번째 자리는 대충 구하기 대충. 두 번째 자리까지는 정확하게. 세 번째 자리는 대충. 감으로 그냥. 요 정도만 되시면 돼요. 알았죠? 해볼게요. 그쵸? 두 개만 해볼게요, 일단. 그쵸? 그러면 계산을, 직접 계산형 나오는 선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선지 문구가 주어지면, 그때는 덧셈을 어떻게? 한 자리로는 하지 마시고, 도출값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해야 되니까, 이때는 두 자리는 정확하게 좀 해준다. 생각하시면, 6 더하기 3은 7이, 9죠. 근데 4, 7이니까 10이죠. 1 올라가죠? 10이죠? 그래서 101 이러면 끝나요. 계산 끝. 더 이상 계산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맞죠? 그죠? 그런데 직접 계산이 이제 언제 이걸 이렇게 하냐? 언제 하냐면 기준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이런 걸 물었을 때. 선지 보세요. 11년도 세 항목의 합은 약 17에서 어떤 뜻의 숫자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예요. 덧셈 값 자체를 물었죠. 요거는. 앞에는 덧셈 값을 비교했잖아요. 증가한다. 근데 이거는 덧셈 값이 얼마인지 직접 선지에 물어보면 이런 경우가 PCS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오히려 NCS는 나와요. 이게 특이한 게. NCS는 약간 입시 스타일이 있어요. 좀 오히려 행실이랑 또 달라요. 경향이. 오히려 경향은 NCS는 입법고시 PCS랑 비슷해요. 근데 많이 쉽게 나올 뿐이지. 알았죠? 계산을 좋아해요. NCS는. 그래서 이런 게 더 오히려 나올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덧셈값 자체를 도출한 거 물어보면 앞자리 두 자리는 만큼은 정확하게 좀 해준다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단위가 다 다르죠. 다르니까 이럴 때는 단위가 큰 걸 봐야 되겠죠. 왜요? 어차피 우리는 앞에서도 할 거잖아요. 앞자리 두 자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단위를 기준으로 보셨을 때 이거보다 단위가 작은 거는 얘한테 얼만큼 앞에서부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앞에서 얘가 앞자리 1, 3 두 자리죠. 맞죠? 그럼 얘한테 영향 끼치는 숫자는 얘 하나죠. 그럼 1, 6이죠. 근데 뭐 뒤에 다 버렸으니까 한 1 정도 올라가겠죠. 그냥 맞는 선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맞죠? 그렇죠? 이렇게 단위가 다른 걸 더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하나 더 해볼게요. 해볼게요. 앞자리 두 자리가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은 제일 큰 단위가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됐죠? 그러면 앞자리 현재 시작점이 13이죠? 얘한테 영향 끼칠 수 있는 두 자리만 끄집어내면 되죠. 그러면 얘가 9가 있죠. 얘가 2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먼저 처리하면 22죠. 이렇게 하면 22죠. 됐나요? 그리고 요거 하면은 24죠. 그런데 이런 거 제가 다 버렸잖아요. 감으로 1을 올리는 거야, 이럴 때는. 알았어요? 그럼 25죠. 25인데 얘 8이나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6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건 앞자리 26이면 끝나는 거 계산. 되셨죠? 요 정도로 덧셈을 계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아셨어요? 됐죠? 네, 요런 느낌으로. 알았죠? 그리고 이제 요런 직접 계산을 언제 하냐면은 선지에서 요런 거 물었을 때. 요것도 선지예요, 지금. 진하게 안 돼 있는데, 지금. 요런 선지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NCS 문제 풀 때. 요거는 식 형태가 이렇게 돼요. 요거는 물어보는 게 식 형태가 C 항목에서 A 항목과 B 항목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요런 형태죠. 맞죠? 자료 해석에서 단순히 이런 이제 비중 판단이랑 구분하셔야 되죠. 요거랑 다르죠. 요거는 그냥 우리가 비중 판단 나중에 배울 거고요. 요거는 여기서 더하기가 들어가 있죠. 여기 더하기가 들어가 있을 때 요 덧셈을 할 때 직접 계산형에 해당되는 형태예요. 알았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 두 개 더할 때 어떻게 해요? 앞자리 두 자리는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 10년도 A 항목과 B 항목의 합이 C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다 라고 하였으니까 요거 두 개를 앞자리 두 자리만 정확하게 좀 해주신다면 요거는 1, 2 플러스 6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 8 끝 쓰고 그 다음 얘분의 얘를 50% 이상인지 비중 판단하면 끝나요. 아셨죠? 여기서 살짝 보여드리면 비중 판단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시피 50%를 물으면은 어떻게 해요? 분자에다가 2배를 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게 분자죠, 지금 분자. 근데 단위 알아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그냥 2배를 하시면 돼요. 앞자리만. 그럼 앞자리 얼마요? 어쨌든 단위 모르는 얼마 나와요? 36이 나오죠. 그럼 얘는 앞자리 얼마요? 44죠.
그러니까 얘가 4,400이면 단위가 얘는 3,600이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얘가 36,000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하다 하고 그냥 요거는 틀렸다 하시면 돼요. 알았죠? 됐죠? 그 다음 요것도 볼게요. 요것도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요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좀 약간 이건 이제 앞에 거보다 까다로워져요. 더하기 비교 보세요. 문구가 더하기 비교는 맞아. 문구가 합은 전년 대비 증가한다. 이건 덧셈 비교죠. 그럼 우리 배운들 하면 이거는 원래는요 한 자리 보는 거잖아요. 한 자리. 맞아요? 한 자리 보는 건데 문제는 두 항목을 더하는 게 아니라 세 항목을 더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 항목을 더해서 구하고 여기서 두 개 비교하는 거라서 일단 맨 마지막에 요 값을 도출할 때는 마지막에 한 자리만 보시면 돼. 비교형이 되는데 중간에 어쨌든 A, B 항목을 두 개를 먼저 더해놔야 되잖아요. 중간 과정으로서 더하기를 해야 되니까 요 중간 과정에 더하기를 할 때는 두 자리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한 자리 보면 되지만 중간 과정에서 덧셈을 할 때는 두 자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여기서 자 요거를 더해볼게요. 요거를 더해보시면 요거는 이제 시험지에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더 앞에부터 두 자리를 정확하게 구해보시면 112, 뭐 113도 좋아요. 알았죠? 꼭 112를 3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에요. 두 자리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돼. 그럼 11은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11이죠, 11. 11을 이제 773에 더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11은 이제 시험지에 써도 돼요. 도출값이니까. 시험지에 없는 숫자는 써도 돼요. 쓰면은 11은 이미, 아마 1이 이미 단위가 만이죠, 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이미 만이 되었으니까 그 1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맞죠?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 이렇게만. 됐죠? 됐죠? 네. 만이니까, 단위가 지금. 그래야 더하기를 했을 때 오류가 없을 거 아니야, 맨 마지막에. 그리고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것도 112죠. 똑같죠? 그래서 만대잖아요. 그러니까 112 이렇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하면 되니까 그때는 얘가 더해버리면 머릿속에서 아, 1보다 크다. 근데 얘는 1보다 크긴 큰데 얘는 2고 얘는 1밖에 안 되니까 얘가 크다. 이러면 돼요. 됐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더하기를 과정 속에 있는 덧셈은 두 자리를 도출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한 자리만 보시면 돼요. 알았죠?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제 다음 그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잠깐 보세요. 덧배셈 관련 계산법 된 거 있죠. 그래서 덧배셈 관련된 계산법은 크게 여러분들 스킬 쓰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조금 전에 배웠던 앞에서부터 더하기나 빼기를 하는 방법. 아까 했죠? 그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가끔 이용하게 되는 보수 활용을 알고 계셔야 돼. 보수 활용 알고 계시죠? 더하기를 빨리 할 때, 이런 더하기를 빨리 할 때는요, 앞에서부터 하는 것보다는 이게 3,980은 4,000이랑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4,000을 먼저 더해놓고 20을 빼는 게 빠르죠. 그랬죠? 그러면 4를 더하면 일단 앞자리가 639 이렇게 되죠. 2를 빼면 637 이러면 돼요. 맞나요? 이게 빠르죠?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1995는 까다로운 숫자야. 2000은 가깝죠, 2000. 일단 2000을 먼저 빼요. 그리고 5를 더하세요. 맞아요? 그럼 2000을 빼면 384죠. 5를 더하면은 5는 끝자리니까 어차피 뭐 그냥 385 이 정도 되겠죠. 끝나면 되겠죠. 이 정도. 알았어요? 그렇죠? 이게 보수 활용이 알았죠?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 연습자를 꺼내보세요. 계산 연습자 노란색 꺼내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자, 보시면 목차가 있죠? 20페이지에. 목차에서 잠깐 보시면 수리 능력 대비해서 목차를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암산 연습. 덧셈 직접 계산, 뺄셈 직접 계산, 뺄셈 직접 계산 대략 비교형, 곱셈 직접 계산, 곱셈 직접 계산, 유효 숫자 처리 예외상, 분수 퍼센트화, 분수 비교형, 뭐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뭐냐면은 요까지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지금 요까지를 보여드린 거죠. 방법을. 알았죠? 지금 해당되는 요 세 가지를 지금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 가지고. 알았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맨 처음에 나는 암산 연습이라 된 거는요. 요거는 어떤, 이론편에 있는 어떤 스킬을 떠나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야, 기초적. 자료 해석을 어느 정도 잘 하시려면요. 암산이 좀 되셔야 돼요. 암산 연습하시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암산 중에서 곱셈을 빨리 하는 암산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42 곱하기 만약에 7을 한다면, 알았죠?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숫자가 자료 해석이 이렇게 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료 해석은. 그럼 안 됐으면 시험지 막 쓴다고요. 그걸 많이 쓰고 있으면 느려져요. 속도가 계속. 그 숫자는 만약에 아마 표에는 42라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숫자가 있을 거예요. 표에는. 그렇지만 7이라는 숫자를 곱해야 될 때는요. 7을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7은 머릿속에 있으면서 여기다 7 곱하기 42를 머릿속에 해버리면 결과값만 쓰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쓰실 수 있게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는 시험지에 있는 숫자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번 가장 기본적인 자료해석에서 계산의 기초는 뭐냐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예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암산 연습을 그러니까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아무리 시간 촉박해도 나는 시간 촉박해도 빨리빨리 부담스럽지 않게 연습을 하셔야 돼. 빨리빨리 되게. 알았죠?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오늘 될지 모르겠는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스킬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해버리면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두 자리 곱하기 스킬 배우면 빨라지거든요. 빠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빨리 할 수 없네. 이래 하거든요. 할 말 없어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빨리 할 방법 없어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연습하셔야 되고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스킬이 있어요. 알았죠? 네. 근데 두 자리 곱하기 잘 하려면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냥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요거 연습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친절하게 이랬으면 돼요. 앞에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2에서 9까지 각각 곱해서 결과값만 적으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4646이죠. 그러면 앞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요. 그러면 이거 없어지죠? 46이죠? 머릿속에. 46 곱하기 2하고 3하고 4하고 9까지 해서 이 숫자를 결과값만 다 적으라고요. 빠르게. 알았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해보면 곱해볼게요. 2, 3, 4, 5는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면 92, 138, 4, 6, 24, 36, 4, 36, 1, 8, 4. 맞죠? 이렇게. 그 다음 2, 3, 0. 그 다음 6, 6에 36, 4, 24.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속도가 쭉 연습해서 이게 계속 연습하시면 이게 좀 감각적으로 도움 되실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계산 연습 교재는 페이지가 183페이지 정도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요거를 한전 전까지는 다 한다 생각하세요. 알았죠? 한전은 특히나 계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전 전까지는 이걸 다 푼다 생각으로 하시고요. 요건 이제 문제가 요 교재의 단점이 말씀드렸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스터디를 활용하셔서 사실 여기 있는 거는요 답이 없어도 불편한 게 없어요. 제가 가르쳐봐야 알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 분수 비교할 때 분수 비교 좀 미세한 게 있어가지고요. 제 계산법을 배워놓고도 계산법이 자체가 어려우니까 해놓고도 제가 자신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스터디를 활용하시면은 같이 하고, 그리고 정말 미세한 거는 다 모른다 이러면은 계산기 그거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시면 돼. 계산기 몇 개 두드려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만 알았어요? 몇 개만. 그러면 크게 문제 없어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숫자를 요거를 이거 할 때 항상 시간 재야 돼. 근데 몇 분까지 해야 된다 이건 없어요. 근데 몇 분까지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선생님 몇 분 걸려 이건 없어요. 없는데 시간은 무조건 재야 돼요. 한 페이지당으로. 한 페이지 할 때 시간 재고 한 페이지 할 때 시간 재고 항상 재요. 그래서 써두세요. 알았죠? 네. 시간은 무조건 재야 돼요. 시간 안 재고 하는 건 크게 의미가 확 떨어져요. 이게 시간 재고 안 재고 차이가 커요. 무조건 시간 재기. 그래서 스터디를 하실 때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했을 때 너는 몇 분이냐 해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네. 그러면 제일 빠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해서 같이 연습하면 되겠죠. 제일 빠른 사람. 알았죠? 네. 그 정도면 속도가 괜찮을 거예요. 제일 빠른 사람 기준으로 하시면. 나누기도 있어요. 나누기. 알았죠? 나누기도 암산 연습 하시라고요. 알았죠? 네. 똑같이 하시면 돼요. 방법 똑같아요. 그러면 덧셈 직접 계산 한번 볼게요.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 덧셈 비교형이 아니라 덧셈 직접 계산형이잖아요. 12페이지. 직접 계산형이니까 앞에서 두 자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배웠죠. 알았죠?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 다 더해서 요 결과값을 쓰는 거예요. 맞죠?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아셨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게요. 보여드릴게 하나만. 그러면 요거 더하면 9, 2죠. 9, 1보다 9, 2가 낫겠죠. 9, 2. 그 정도 하시면 된다고요. 앞자리 두 자리. 9, 2 하시고, 자, 여기서 9, 2는 여기다가 이제 더해야 되니까, 머릿속에 있으니까, 요거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안 쓸 수 있는 사람은 안 쓰시고요. 써야 된다는 사람은 썼어요. 이건 암산 사람마다 달라요. 알았죠? 다르니까, 나는 꼭 써야겠다 쓰세요. 근데 안 써도 된다, 괜찮다면 쓰지 말고. 근데 계속 안 써서 나올 수 없어. 알았죠? 한 요 정도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써주고. 그러니까 매번 다 쓰는 것보다는 요 정도 와서 쓰고, 요 정도 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이해되세요? 기과값은? 그러면 9, 2죠? 그럼 138, 139 되죠? 139 한 140 되죠? 140. 223 되죠? 223, 236, 236 하고 300, 400 되죠?
400 하시고 이거 버리고 458, 460 되고 468, 468 이 정도 써가지고 마지막에 504 뭐 이렇게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속도로 하시면 돼요. 알았어요? 네. 그렇게 연습하는 거 알았죠? 계속 두 자리를 계속 누적해서 더 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보세요. 근데 만약에 더하기 이렇게 많이 한 번에 하는 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맞죠? 이런 건 없어요. 연습하는 거고. 근데 요 정도 앞에서 더하다가 두 자리를 정확하게 하다 보면 셋째 자리 계속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에 이게 더 했어요. 더하다가 앞자리가 3, 2 나오고 뭐 4,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버리다 보면은 감으로 하다가 앞자리 이제 어떤 숫자를 더해가지고 뭐 3, 5를 더해야 돼서 여기다가 내가 뭐 80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뒤에 거를 누적해서 몇 개 다 버렸잖아. 버렸으니까 감으로 일 때는 어떻게 해요? 8, 1 이러면 돼요. 감으로. 알았어요. 중간에 세 번째 다 버렸으니까 감으로 해서 1씩 올려주면 돼. 알았죠? 누적할 게 좀 많을 때는. 알았죠? 알았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나 더 해볼까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낫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요거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보세요. 요 정도 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이렇게 사오시면 돼요. 제가 안 써볼게요, 그냥.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48. 됐죠? 48. 그 다음, 요거 더하면 앞자리 두 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면 4 플러스 6이니까 10. 근데 뒤에 올라가죠? 11. 괜찮죠? 11 됐죠? 11인데 9니까 20. 맞죠? 20이니까 21. 됐죠? 요거 21인데 요거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면 감으로 22 올려버려요. 됐죠? 22고 요거 합쳐가지고 다 똑같이 취급해버려요. 그러면 23 하시면서 1000이나 되니까 24 요 정도면 돼요. 맞죠? 이게 더하기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많이 오고 할수록 그 선지 수치 비교할 거랑 좀 오차가 커도 판단되게끔 나와요. 너무 치사하게 안 나오거든요. 알았죠? 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더하기 많으니까 이 정도면 돼요. 알았죠? 알았죠? 네.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스터디 원들이 알았죠? 속도도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한 페이지당 시간을 재서 항상 알았죠? 요거 풀었을 때 몇 분 이렇게 몇 분 몇 초 알았죠? 네, 비교되겠죠. 맞네요. 자, 뺄셈은 뭐냐면 뺄셈 보세요. 뺄셈. 34페이지. 뺄셈은 여기 이제 설명이 친절하게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메뉴의 숫자가 다 클 거예요. 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메뉴 숫자에서 밑에 걸 다 빼라 이 말이야. 알았죠? 그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되죠? 그러면 굳이 여기서 빼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 뭐가 나아요? 요거를 더하기를 해서 여기서 뺀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연습을 좀 해주세요. 알았죠? 그다음에 빼기를 한번 해보면 근데 좀 하기 싫죠? 너무 많아서 저도 하기 싫네요. 자, 해볼게요. 자, 요거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뺄게요. 해보시면 숫자가 제일 큰 거 기준으로 더하는 게 낫겠죠? 더하랬죠? 앞자리 두 자리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더하면 자, 요거 더하면 2호로 볼게요. 44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2호로 볼게요. 감으로. 요거 더하면 26 됐죠? 26이고 요거 더하면 29 됐나요? 29이고 요거 다 합쳐버려가지고 30 됐나요? 됐죠? 31 됐죠? 700이니까 7이니까 그래서 3일 이렇게 끄적여서 요거 10 요 정도면 된다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해볼게요. 이거 하나 더만 해볼게요. 뺐어요? 자, 해볼게요. 자, 해보시면 자, 요거 두 개 다음에 76 됐죠? 767이죠. 그러니까 77에 가깝죠? 77 779 됐나요? 따라왔어요? 105 요까지 105 그 다음에 요거는 50이죠 거의. 155 155 161 16 161 164 164 170 170 172 5 다음엔 177 해서 빼시면은 329 하고 1 깎이니까 284 요 정도면 되겠어요. 요 정도 속도도 이 정도면 돼요. 알았죠? 혼자 생각을 해서. 네? 빨라요? 설명이 빠르다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돼요. 뭐 엄청 더 원래 계산 속도 엄청 빠른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하시면 요 정도면 저는 엄청 빠른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원래 어떤 사람이면 계산 속도 자체가 엄청 선천적으로 빠른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좀 빠른데 계산 스킬이 커버를 엄청 해가지고 속도가 빠른 스타일이에요. 알았죠? 네.
이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근데 계산도 연습하면 속도가 빨라져요. 확실해요. 예, 다 제가 수험생 많이 겪어봤잖아요. 빨라져요. 근데 뭐 엄청 빠른 사람처럼 안 되지만 빨라져요. 거기다 스킬까지 붙여주면은 상당히 이제 뭐 시험 붙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알았죠? 이제 계산 스킬을 배우면 이거 분수비계도 그렇고요. 덧배승도 그렇고 다 배우잖아요. 특히 분수비 같은 것들 배우잖아요. 비타민 많이 하거든요. 비타민 저도 알아요. 비타민 파일 있어요. 저도 보여드릴까요? 비타민 파일 있어요. 저는 이 비타민 연습해 본 적은 없거든요. 굳이 내가 연습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한 적은 있어요. 그거 많이 본 적은 있어요. 하는 사람들. 근데 이게 비타민을 연습 많이 해요. 피셋 준비하는 행시생들도 비타민을 엄청 해요. 근데 이걸 연습을 하는 건 도움돼요. 계산 스킬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분수비교 연습을 기초용으로 연습을 하되 요거는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수치를 잘 보시면은 분수비교가 수치가 두 자리면 다 세 자리죠. 그럼 숫자 큰 걸 연습 못 해요. 일단 그게 안 좋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수치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게 되는 건데 패턴이 다 똑같아요. 뭐 하나로 다 돼요. 그냥 한두 개로 다 돼버려요. 근데 그 방법은 실제로는 기출이나 문제 풀 때는 모의고사 풀 때는 그런 스킬 별로 안 적용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타민에서 분수비가 나오는 거는 수치를 잘 보시면은 전부 다 이게 보면요. 이렇게 몫으로 보거나 요 두 개 빼는 분모분자 차이 이용해버리면 스킬을 배우면 웬만하면 다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출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빼는 걸로 접근하는 게 많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러서 계산했으면 돼버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것만 하시면 안 되고 요건 초반용이고 요게 좀 스킬 연습됐다 싶으면 이제 다른 것도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 교재에 있는 거 있죠? 제 걸로 하시면 제 거는 다 돼요. 알았죠? 단지 답이 없을 뿐이야. 알았죠? 요거는 비타민의 장점은 답이 있어요. 알았죠? 알았죠? 자, 처음에 요걸 하시고, 알았죠? 처음에 요걸로 하시고, 분수 비교는 처음으로 요거 하시고, 요거 좀 된다 싶으면 이제 제 걸로 하시면 돼요. 분수 비교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문제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 실제로 하면, 저는 이제 다 내가 경험한 거거든요. 가르치면서. 예전부터. 이거 이제 비타민 6명이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 재고 해요. 같이. 행시생들, 스터디 모여서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하면 연습 빨라져요. 빨라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빠르거든요. 엄청 빨라요. 근데 그 사람은 맨날 1등해. 시간 재고 하면. 1등 하는데 6등이 이제 꼴등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꼴등 하다가 정말로 이거 거짓말 안 하는데 제 스킬을 배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1등 해버려요. 이해돼요? 1등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정말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등 한 사람이 물어봐요.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한 달 동안 비타민 연습을 했는데 갑자기 잘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이 하다가. 근데 저한테 제가 옛날 과외를부터 했었거든요. 과외 옛날부터. 과외를 할 때 계산법 가르쳤어요. 배우는데,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안 가르쳐 주죠. 그때는 비법이었으니까. 이게. 그냥 그만큼 빨라져요. 장담하니까 무조건 체화시켜서요.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NCS 기준으로 선지를 보시잖아요. 행시는 안 그래요. 행시 피셋은 계산이, 말씀드렸잖아요. 계산 간소가 더 중요해요. 실제로 분수 비교 많이 나오긴 하는데, NCS는 정말 어려운 선지를 해봤자 분수 비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선지를 해봤자 별게 없어요. 내가 볼 때. 근데 그거 어렵다 해봤자 분수 비교가 그런 건데, 그걸 빨리 해버리면 자료 해석은 진짜 정말 쉬운 과목이 돼버리거든요. 알았죠? 그래서 분수 비교 정도만 선지 봤을 때 부담 없을 정도로 자신있게 임할 정도로 딱 되시면 NCS는 자료 해석은 시작 된 거니까. 아니면 다 단순 비교 선지잖아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안 어려워요. 알았죠? 네. 그래서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하시면. 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비타민을 좀 구하셔서 활용하시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괜찮고요. 초반용으로 다시 보세요. 이거 계산이 잘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빼셈까지 되거든요. 맞네요, 생각보다. 지겹도록 해야겠다, 맞죠? 여기 빼셈 직접 계산형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있죠? 자, 요거 잠깐 보세요. 378페이지. 요거는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대략 비용을 말하는 건데, 중간 과정에 뺐으면 2번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되는 게 있죠? 요런 거 뺄 때는 일단 2자리를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1자리만. 그럼 한번 해본다면, 요걸 한 번만 빼면 되죠. 그러면 대략 비용이니까 1자리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 빼기 0이죠. 자릿수가.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요? 5보다 크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여기서 4 빼기 1이니까 1 깎이죠? 1 깎이니까 4보다 작다. 요런 연습 하시면 된다고요. 간단하죠? 근데 요렇게 빼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요거 뺄 때는 어떻게 해? 일단 요거 빼고 난 뒤에 요거 뺄 때 요 숫자 똑같네 다른 거.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네. 자, 숫자가 딱 괜찮은데. 이거 뺄게요. 자, 이거 보시면, 자, 빼시면, 요 일단 두 자리를 뺄 때는, 도출할 때는 26 빼기 3이니까 235죠. 235 하고 1000 정도 빼요. 그러면 1보다 크다. 됐나요? 이해했죠? 135에서, 아까 1은 1000단위였잖아. 1000단위였으니까, 1000 정도를 빼면 2, 3에서 2에서 2 밑에 1이 빠지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요렇게 해서. 이제 곱셈이니까 넘어가서 이제 이론자로 다시 보셔야 돼. 좀 쉬었다 할게요.